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계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연습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인도 웨스트 벵골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바이러스 치사율이 무려 75%입니다. 100명이 걸리면 75명이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의 치사율이 고작 1에서 2%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살인 바이러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신선한 자연산 과일이나 특정 음료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치명적인 감염원이 되어 여러분의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과일이 75%의 확률로 생명을 앗아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겁을 들이냐고요? 2026년 1월,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이 바이러스를 1급 법정 감염병으로 긴급 격상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볼라나 패스트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숫자 75라고 적어주세요. 이 숫자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첫 번째 백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75를 적고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특히 50대, 60대. 여러분 제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놈은 폐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직접 공격해서 하루 이틀 만에 의식을 잃게 만들고 뇌염을 일으켜 끔찍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병원에서는 공포조장을 우려해 지금 쉬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가족과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3단계 행동수칙, 오늘 제가 목숨 걸고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뉴스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매일 대서특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사회가 공포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 정확한 정보를 한 발 늦게 내보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병원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의사조차 쓰러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감염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뉴스가 모든 것을 인정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겪지 않도록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지금 당장 진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폐를 공격했습니다. 숨이 차고 기침이 나는 고통을 주었지요.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니파 바이러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놈은 사냥개처럼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바로 뇌를 노리고 달려듭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의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외부의 나쁜 바이러스나 독소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성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뇌혈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감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이 성벽을 넘지 못해 뇌까지는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머리가 좀 아플 뿐 뇌가 망가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파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이놈은 이 뇌혈관 장벽을 단숨에 부수고 뚫어버리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뇌의 입구에 도달하면 순식간에 방어막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의 뇌세포 안으로 직접 침투합니다. 뇌 속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마치 불을 지르듯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뇌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불이 나고 뇌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증상의 진행 속도는 더욱 공포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처럼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뇌를 장악하는 순간 불과 24시간에서 48시간 만에 급격히 악화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웃으며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헛소리를 하고 방향 감각을 잃더니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길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병의 잔인한 특징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여러분의 혈관은 젊은 사람보다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장벽을 뚫고 침투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뇌세포가 파괴되면 운 좋게 목숨을 건진다 해도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평생 기억을 잃거나 성격이 난폭하게 변하거나 손발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끔찍한 설명을 듣고 나서 나는 절대 내 뇌를 바이러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나는 내 기억과 의식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이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한 글자, 뇌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뇌세포 하나하나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뇌라고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첫 번째 정신적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뇌를 파괴하는 이 끔찍한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는 호흡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동남아나 인도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혹은 수입 과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자살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경고할 최악의 행동은 바로 현지에서 갓 채취한 천연 수액이나 생과일 주스를 끓이지 않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몸에 좋다면 고로쇠물처럼 나무에서 바로 나온 수액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연 그대로가 가장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파 바이러스의 고향인 인도나 방글라데시 지역에서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숙주인 과일 박쥐는 야행성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받아놓은 야자수 수액 항아리에 매달려 달콤한 수액을 핥아 먹습니다. 이때 박쥐의 침과 오줌, 그리고 배설물이 수액 항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신선한 수액을 마십니다. 맛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치사율 75%의 바이러스가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발생한 집단 감염의 대부분이 바로 이 대추야자 수액을 날것으로 마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행지에서는 절대 길거리에서 파는 생과일 주스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천연 음료를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펄펄 끓여서 바이러스가 죽은 상태의 음료만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껍질째 먹는 과일 섭취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을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껍질은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박쥐는 과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무에 매달린 잘 익은 망고나 구아바를 살짝 갉아먹고 날아갑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빨 자국이나 침이 묻은 그 과일이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일을 사서 대충 물로 헹구고 껍질째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박쥐의 침 속에 있던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점막을 통해 혈관으로 침투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지에서는 아무리 탐스러운 과일이라도 껍질을 완벽하게 깎아낼 수 없는 과일은 아예 입에 대지 마십시오. 껍질이 두꺼운 과일만 골라 드시고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용 세제나 비눗물로 겉면을 씻어낸 뒤 껍질을 두껍게 깎아서 속살만 드셔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지방질 막으로 쌓여 있어서 비누에는 맥을 못 추고 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땅에 떨어진 과일을 줍는 행동입니다. 시골 생활을 하시거나 등산을 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떨어진 밤이나 과일이 아까워서 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무에 달린 과일이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든 박쥐가 먹다가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과일은 이미 오염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줍거나 맛보지 마십시오. 그 작은 아까움이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과 가족을 중환자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 좋게 이 병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다음 내용이 오늘 영상의 가장 충격적인 핵심이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병에 걸렸다가 퇴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니파 바이러스 앞에서 이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의학 교과서 구석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자 일반인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게는 재발성 뇌염이라는 악마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닿지 않는 깊숙한 곳, 바로 중추신경계나 척수액 속에 숨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적군이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땅굴을 파고 숨어서 다음 공격 기회를 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환자는 멀쩡합니다. 열도 내리고 밥도 잘 먹고 가족들과 웃으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뇌 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을 잠복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심각한 경련을 일으키거나 길을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바이러스를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완치라는 말이 무색하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거 말레이시아와 인도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처음 감염되고 나서 12년 뒤에나 재발하여 사망한 환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12년이라니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바이러스는 뇌 속에서 죽은 척하며 주인이 방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손주를 안아주다가 혹은 친구들과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뇌가 멈춰버리는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보다 더 잔인한 고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나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두 번의 지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무서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어날 확률이 100%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일 앞에서 설마 하는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으셨다면,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이 의학적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진실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적는 그 두 글자는 나는 절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당할지라도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이 진실을 알고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이 바이러스의 교활한 습성을 정확히 알아야만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시한폭탄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아니 아예 설치조차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확실하고 과학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해결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의학 기술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공포는 뒤로 하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희망의 솔루션을 확인하러 가시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생존 비결은 바로 지질막 파괴 법칙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다행히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 겉면이 얇은 기름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막이 바이러스의 생명줄인데 이것만 녹여버리면 바이러스는 그 즉시 사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난 불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범벅이 된 불판을 찬물로만 헹구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때가 전혀 지워지지 않고 미끌거립니다. 하지만 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기름이 순식간에 녹아서 씻겨 내려갑니다.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맹물로 대충 헹구는 것은 바이러스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 수칙은 바로 마찰 세척과 열탕, 소독입니다. 수입 과일이나 껍질째 먹는 과일을 드실 때는 반드시 과일 전용 세제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0분 이상 담가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을 때도 그냥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문질러 닦으십시오. 그 물리적인 마찰과 세정 성분이 바이러스의 기름막을 찢어버립니다. 특히 꼭지 부분은 바이러스가 숨기 가장 좋은 장소이므로 아예 칼로 도려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7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단 몇 초도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동남아나 인도 등 위험 지역을 여행하실 때는 아무리 신선해 보이는 음식이라도 반드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샐러드나 생채소 무침보다는
볶거나 끓인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현지에서 대추야자 수액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펄펄 끓여서 식힌 후에 드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부모님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수입 냉동 과일이나 베리류를 드실 때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기보다는 잼이나 콤포트처럼 한번 끓여서 드시는 조리법을 추천합니다. 맛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안전만큼은 100% 보장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씻어라, 깎아라, 그리고 끓여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올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강력한 화학적 방패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미 여행을 다녀왔고 실수를 저질러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두 번째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방법을 철저히 지켰는데도 만약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결정짓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행동 매뉴얼입니다. 특히 동남아나 인도 등 위험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14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평균 14일 정도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14일 동안은 내 몸이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격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14일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가족들과도 식기를 따로 쓰며 수건과 빨래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 중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해서 옷을 챙겨 입고 집 앞 내과나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거나 지하철을 타겠지요.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이자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절대 동네 병원으로 바로 가지 마십시오. 동네 의원은 뇌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격리시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실에 앉아 기침을 하는 순간 그곳에 있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과 아이들은 무방비로 바이러스에 노출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타고 가는 택시나 지하철 같은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가 퍼지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화학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당황하지 말고 핸드폰을 드십시오. 그리고 딱 네 자리 숫자만 누르십시오. 바로 1339입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콜센터 번호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 인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가에서는 여러분을 태우기 위해 일반 구급차가 아닌 특수음압 구급차를 집 앞으로 보냅니다. 음압 구급차는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 차량입니다. 여러분은 이 차를 타고 안전하게 격리병동으로 이송되어 최고의 의료진에게 집중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며 감염병 1급 환자에게는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러니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숨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며 1339를 누르는 것뿐입니다. 이 번호를 잊어버리면 위급한 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뇌리에 그리고 핸드폰에 이 번호를 저장해야 합니다. 자, 지금 핸드폰을 든 김에 댓글창에 1339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적는 이 숫자가 훗날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직접 1339라고 적으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여러분은 끄떡없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낯설고도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끄고 돌아서면 그 중요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여러분의 뇌리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딱 3가지 핵심 행동 수칙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방어막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심어둔다면 그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통 같은 요새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바로 철저한 입단속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가장 넓고 쉬운 대문인 입을 지키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는 평소의 식습관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파는 갓짠 주스나 생소한 천연 음료는 호기심으로라도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음료수가 아니라 바이러스 배양액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반드시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펄펄 끓여서 바이러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뒤에 드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수입 과일은 겉보기에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껍질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두껍게 깎아버리십시오. 과일의 껍질은 영양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박쥐의 타액과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오염된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100번, 1000번 옳습니다. 두 번째 방어막은 현명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야생과의 거리두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자연은 치열한 생존 전쟁터입니다. 박쥐가 서식하는 동굴이나 깊은 숲속은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금지구역입니다. 호기심으로라도 그곳을 탐험하지 마십시오. 특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행 중에 바닥에 떨어진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나 열매는 절대 줍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병든 박쥐가 먹다 남긴 찌꺼기이자 악마가 놓은 덫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열매 하나를 줍다가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를 집안으로 들이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지나치는 것이 자연을 존중하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3번째 방어막은 용기 있는 솔직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어막입니다. 혹시라도 여행을 다녀온 뒤 몸에 열이 나거나 이상한 기분이 든다면 두려워하거나 남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숨기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픈 것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것은 내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즉시 핸드폰을 들어 1339를 누르십시오. 상담원에게 여러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을 피해 1339로 전화를 거는 그 용기 있는 판단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감염병의 공포로부터 구해내는 영웅적인 행동이 됩니다. 건강은 타고난 운이 좋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아는 것을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혹시 모를 1%의 위험까지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식을 통해 현명한 실천가가 되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사명은 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여러분의 손끝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알고 있는 생존 지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나 혼자만 알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그 힘이 수백 배로 커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한 여행지로 떠나거나 오염된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상은 단순한 유튜브 동영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알게 된 이 진실을 마음속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보다 우리가 나누는 정보의 속도가 더 빨라야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소중한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위대한 생명 구조 활동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값진 보험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댓글창에 구조라는 2글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 모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방역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가장 먼저 달려와 방패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불안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